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달달한 공략과 전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달의 위원님 만나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자, 못 믿을 고용지표. 일단 기다리던 고용지표가 공개됐는데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컨센을 크게 하회했고 다만 실업률은 전달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해석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지표와 블랙아웃을 앞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또다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14만 2천 건으로 전월 대비했을 때 상승하기는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지난 두 달간 고용 건수가 8만 6천 건이나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률은 4.3%에서 4.2%로 낮아졌지만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본다라면 0.032% 낮아진 것에 불과하죠.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채권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헤드워치에서 9월 빅컷 베팅이 60%에 육박을 하면서 장전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던 선물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을 했고 또 뉴욕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뉴욕 연방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와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등등 이러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고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거래일 장 마감 후에 어닝미스를 기록한 브로드컴이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테슬라마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영향으로 8%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1%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2%가 넘게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개파락을 시작했던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의 활약으로 일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코스닥의 회복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기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강남 신약 FDA 재심사 절차에 돌입한 HLB 그룹주들을 앞세운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과 또 실리콘2와 같은 화장품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대차와 포스코 홀딩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일 테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주 성분에 대해서 인도 제약사와 CDMO 계약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종목이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대봉 LS가 현재 상한가에 대장으로 안착해 있고요. 그리고 DXVX, 인벤티질의 블루엠텍, 사페론과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항암제 개발 사업 참여 소식이 전해진 하이트론이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진 현대공업 보실 수가 있고 또 패션 의류 관련주이자 품절주로 전일 시간대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포레즈 컴바인 금일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가스텔 바작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P&K 피부 임상센터와 베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텐츠 관련주에서는 SAMG 엔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테이크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신시웨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기대감으로
전거래일에 상한가에 안착했던 KC 코트렐과 KC 그린 홀딩스가 금일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연이은 고용지표의 하향 조정으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이 25bp 인하로 기우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연준이 B컷을 단행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미지수이기도 하죠.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9월의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이제 5거래일이 남았고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FOMC가 끝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도 물가지표, 미국의 대선 토론, 애플, 인텔리전스 데이 등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미국의 대선 토론 그리고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AS 통해서 전략 세워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8월 29일 말씀 주신 ICTK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에 19%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9,500원대 지지 확인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지 잘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추가적인 흐름도 연출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 공간이 나온다라면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엑스박스에 세계 최초로 복제 반지 기능 보안 칩을 공급했고 또 수천만 개 규모에 대해서 또 15년 이상 장기 납품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ICTK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굉장히 단기간에 돌파를 하면서 또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고요. 지금 상장 이후에 최대 수급이 들어왔지만 주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지난번에 제시해드린 9,5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7월 2일 종목입니다. 대봉 LS. 이 종목은 그 당시 언급해 주셨을 때 바로 이제 목표가 달성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그날 당일에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인데 그 후에도 2주 후에 50% 넘는 상승률 보여줬던 정말 이달의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같은 장에서 또 다시 한번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한가 구간이고요. 현재는 상승률이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이번 주는 좀 달달한 수익 더 챙길 수 있을까요?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된 게 비만 치료제 주성분을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최근에 인도 제약사와 또 해당 리다클루타이드 위탁 개발 생산을 이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원료 의약품이나 화장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앞전에서 굉장히 바로 또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비만 관련주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테마 안에서 대장주를 보여주었던,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은 다시 시세를 줄 때 또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대봉 LS는 금일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내일 또 시가 갭까지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에도 테마주, 그 안에서 또 대장주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일은 삐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삐아는 국내 립 부문 1위 기업이고요. 또 일본에서 립 메이크업 부분 판매 중에서 또 톱5 중에서 세계 제품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올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1, 4분기 그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64%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2%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또 해외 시장에 또 성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삐아 같은 경우에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은요. 삐아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요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집이 끝나고 아직 시세를 시작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불안정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일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순절가 1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서 삐아 말씀 주셨고요. 목표 가격 18,000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